14주차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동영상은 SBS 스페셜에서 했던 영상입니다. 남자의 눈물에 대해서,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를 잃었을 때 나라가 망하거나 큰 뜻이 좌절됐을 때 3번 운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후회 눈물 같은 거. 근데 이제 남자의 눈물이 너무 우리가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 남자의 눈물, 이 한 가정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힐링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45살인 김진성 씨도 얼마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눈물을 참는 보통 한국 남자였습니다. 사업에 실패 여러 번 부도를 내고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좀 매몰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일을 악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꿀리고 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창피한 것들 다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2년 전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치유한다는 한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그의 생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 모였는데 내 문제를 내놓는데 뭐가 창피하냐. 거기서 울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아내한테 이제 미안이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부모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들으면서 또 울고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김진석 씨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수련회에는 취재팀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강당에 모여 우는 사람들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운다고 해서 과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김진성 씨네 가족을 만나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하는 아내. 그리고 다정한 저녁 풍경.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에야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정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왜 못하셨어요? 싸우느냐고. 얼굴도 꼴보여주는데 무슨 말을 하죠. 서로가 원수처럼 유하던 부부를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게 한 것이 바로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그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마음에 정말 그 맺힌 게 이렇게 탁 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장남에다 장교 출신인 남편. 무뚝뚝하긴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한 가장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싶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부부의 갈등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 동기는 아빠에 대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항상 피해만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계속 지니까 화풀이할 상대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기야,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항상 사랑하는 아빠, 엄마, 동기가 있으니 힘내. 사랑해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진심이라고 믿게 된 것도 아빠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눈물이란 게 있구나. 저는 얼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하나도 맵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앉고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아빠와 아들. 하지만 아빠는 아들에게 아직 마음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잘못한 거는 무서울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한번 하겠다고 얘기해. 용서 다 했는데. 미안해도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흘리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김진성 씨 자신입니다. 울고 싶을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실컷 울 수 있는 감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저 혼자만 저는 연속 부분에서 잘 울거든요. 근데 남편도 어느 날은 울어요. 따라서 인간적이지 않아요. 김진성 씨 가족들 사이에 드리웠던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시 웃음이 깃들게 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실타래처럼 보인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고 스스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네, 김진성 씨의 가족의 아빠의 눈물. 동영상 보셨나요?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아빠의 눈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음인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아빠의 편지도 보고 아빠랑 화해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김진성 씨의 가족, 용서와 참회의 눈물, 실타래처럼 엉킨 그 모든 것을 눈물 하나로 이렇게 순식간에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눈물, 이 눈물 치료는 정말 가족의 사랑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감정을 넣으면서 그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선배님들이 같이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요. 한 분이 어떻게 막 후쩍후쩍 울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울었는데요. 이거는 혼자 각자의 집에서 같이 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울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창피해서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니네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병신이냐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고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못 본 척했다. 우리 엄마 모습을 아무렇지 않은 듯 외면했지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쪽 눈이 없는 엄마도 싫었고 이렇게 가난한 것이 너무 싫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성공하고 결혼도 했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집을 찾아왔다. 누구세요? 누구야? 이건 우리 엄마였다.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흉하게 서 있는 우리 어머니. 어린 딸은 무서워서 울어버렸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으며 소리쳤다. 결혼하기 전 난 아내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 말을 하고 묵묵히 눈앞으로 사라졌다. 어느 날 동창회를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고 난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대고 동창회에 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궁금한 마음에 고향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한 편지가 써 있었다. 그것은 엄마가 나에게 주려 했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못 갈 것 같구나. 엄마는 내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네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은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눈을 너에게 주었지.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엄마는 너를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을 내는군.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어미가 먼저 간다고 울면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그 편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오늘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조용히 눈을 감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의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구 여러분, 어디 눈물이 나셨나요? 예, 혼자 있으면 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 그 마음에 있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카테콜레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좀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내 것이라고 막 쓴 내 몸이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막 쓰고 다녔는데 너가 있어서 이 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구나. 몸아 힘들었지. 몸아 고맙다. 몸아 정말 고맙다. 마음아 참 고맙다. 마음아 참 고맙다. 너가 아프다고 그래도 내가 매일 바쁘다고 핑계 대면서 너를 돌보지도 못했는데 너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구나. 마음아 참 고맙다. 마음아 참 고맙다. 마음아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내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면서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사람들한테 치여 상처받았던 나를 사랑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남들이 모르는 나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미워하면서 나 스스로를 괴롭힌 나 스스로를 또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나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내가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의 상처가 정말로 다 치유됐으면 좋겠다. 나의 아픔들이 다 치유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나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자신을 안아주세요. 마음을 안아주세요. 몸과 마음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나는 이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다시 꼭 자신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눈물 테라피 습차수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